할렐루야. 구성 1부 또 5월 넷째 주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우리가 아내를 또 사랑하고 또 아내를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선입견, 통념,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오늘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찬양 하늘 가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같이 좀 부르고 찬양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만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힘이 이기고 나의 내 금보다 귀한 믿음만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보길 바랬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주옵소서 일하세 아멘 아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정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나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우리 또 강의 보면서 앞서 언급드린 그런 선입견과 통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남녀 차이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8가지 잘못된 선입견, 통념이다라는 건데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질 높은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보상은 큽니다. 여러 학자들은 결혼 생활이 성공적일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성공적인 결혼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부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도록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당신은 질적인 면에서 만족스럽고 깊이 있는 부부관계를 만들도록 이끌 역할 모델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부부가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중요한 모델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런 가정을 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본 젊은 부부의 경우 부모와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는 교회와 종교적인 관습에서 부부 결혼 생활의 길잡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건강한 결혼 생활의 모델을 대중문화에서 얻으려는 부부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결혼을 고려할 만한 나이가 되기 전에 좋은 결혼 생활이나 어떠해야 한다는 여러가지 잘못된 통념이 먼저 노출됩니다. 영화, TV, 대중음악 등은 대중문화에 열광한 10대에게 통념을 심어주는 것이죠. 10대는 통념을 확실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나 통념은 10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모델을 되기도 합니다. 대중문화 속에 존재하는 결혼 생활에 관한 통념은 위험천만한 홍사진입니다. 그 통념은 질 높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설계도이며 매우 불확실한 삶의 목표를 조장합니다. 일단 받아들여진 통념은 거의 진리나 다른 거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욱이 대중은 이러한 통념이 맞는지 거의 의문을 갖지 않고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념들이 덧붙여져서 결혼 생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아주 단순히 주장되기도 합니다. 또한 통념은 건강한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나 토크쇼에 나온 영화 배우의 사생활 이야기에는 수많은 결혼에 관한 통념, 즉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는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결혼에 대한 만족은 이 정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은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일까? 자, 토크쇼나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주점이나 교회 혹은 사교 집단에 오가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통념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잘못된 믿음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통념을 믿는 것은 결혼 생활에 변화무쌍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늘 변화하는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환경은 계속 변하며 생활 주기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춰 결혼 생활도 항상 변해야 하고 적응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도록 조장합니다. 통념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나, 그리고 통념이 정한 도달 불가능한 높은 기준의 잣대로 건강한 부부 관계를 평가합니다. 만약 질 높은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실의 바탕을 결혼 생활을 폭풍우에 따뜻한 오일처럼 안전합니다. 반대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토대로 한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이미 어느 관계에 대해 폭풍우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통념을 한번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개선시키려면 부부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자, 진실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두 사람 모두 변화 동기가 있어야만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가 함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계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은 배우자에게 변화 동기를 일으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는 결국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당장 읽었으면 나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하지 않았으면, 나와 취미를 공유했으면, 시어머니를 덜 뵙는다면 요구사항은 끝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목록은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덜 해야 할 일 목록이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결정한 대로 배우자가 똑같이 노력할 때까지 결혼 생활에 파업을 선언하고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자가 최소한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신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에 결혼 생활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지고 궁지에 몰립니다. 당신은 노력할 때까지 나도 안 해. 그 결과 막다른 골목을 다다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배우자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 모두 관계를 개선하는 두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통념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놓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당신의 역할을 변화시킨다면 결혼 생활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생활에 항상 더 나아지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결혼 생활을 변화 가능하고 더 이상 교착화된 상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으며 비록 배우자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이 변함으로써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둘의 관계는 더 나아지거나 더 악화가 됩니다. 가축책의 이론에서는 관계의 합은 부부보다 더 크다고 가르칩니다. 즉 결혼 생활에서는 1+1이 2가 아닙니다. 남편 더하기 아내는 관계라는 제3의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이 관계에서 한 사람이 변화해서 전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결국 그들의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통념이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 앞서 내가 먼저 변해야 관계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은밀히 두 번째 통념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노력한다면, 더 창조적이라면, 혹은 새로운 전략을 짠다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아직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속으로는 배우자가 변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이 바뀔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합니다. 배우자에게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깃거리를 제때 읽히기 위해 책이나 기사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자,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책과 기사를 놓아두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부부를 위한 자기 치유서를 부지런히 건네주면서 배우자가 변할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통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깨닫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배우자가 눈이 번쩍 뜨여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이상적인 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환상적인 짝으로 변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 어리석이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부가 자기 치유사를 사고 배우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념 3. 배우자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 함께 결혼을 계획하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젊은 부부들의 꿈을 들어보며 그들은 놀랍고도 거창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 상담 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을 던지면 예비 부부들은 아이언시스하곤 합니다. 문제요? 이해하지 못하셨나 본데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상은 높기만 하고 기대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라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5%가 넘는 이혼율은 이런 부부 중엔 적어도 절반은 결혼 생활에 실망하게 될 것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통념은 낭만적인 배우자를 고를 때 우리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될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기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 이들 부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강한 성적 에너지를 느끼고 완전히 홀린 상태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삶의 전부, 친구가 될 인생의 동반자이길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주문입니다. 20세기 권한 문화적 변화가 있었고 확대 가족과 공동체 기반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계속 이러한 기대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이 통념에 집착한다면 엄청난 실망을 안게 될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결혼 생활은 높은 기대에 출발하며 이상에 대한 환상이 깨어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될 경우 마침내 서로를 수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념에는 집착하는 사람은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더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근심과 실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층 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모든 활동을 배우자와 함께하길 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 힘씁니다. 그들은 힘들게 애쓸수록 더욱 환멸을 느끼고 실망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통념은 결혼 생활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신념 체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는 이 세 번째 통념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부부들은 자신들이 멋진 성적 파트너가 되고 모든 흥미를 공유하며 영혼의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깊은 정서적 수준에서 모든 관심사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당신은 이 네 번째 통념을 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자가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통념은 세 번째 통념과 유사하지만 사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바라는 일련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료의 성, 대화, 역할 분담, 조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관계 내에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욕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하면서 긍정적인 말이나 인정을 거의 받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깊은 상처와 내적인 허탈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상처와 허탈감은 결혼 생활까지 이어집니다. 당신은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수준에서 어릴 적 받지 못했던 긍정적인 말을 배우자가 해줄지 바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학대의 과정에서 성장했다면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아직도 아이인 것처럼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육관계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소한 부부 갈등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당신은 아이였을 때 완벽할 거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결코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균형을 바랐으나 결국 어렸을 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부입할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욕구를 자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그것을 채워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통념이 배우자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또 시작되고 무더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성부 일부 분들은 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유의하기 바라시면서 또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또 철저하게 또 안전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